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총 666만 대가 팔렸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판매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332만 대로 전세계 점유율 중 5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외로 미국이 아닌 독일이 차지했고 미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영국, 5위는 프랑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웨덴 다음으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는 않구나 싶은데 이걸 보면 어떤가요? 전기차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테슬라가 104만 대를 팔아서 1위를 차지했고요. 폭스바겐 그룹이 2위, 중국 비아디가 3위, GM이 4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34만 9천 대 정도를 팔아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BMW, 중국 지리 자동차, 르노 닛산, 그리고 벤츠 다임러 그룹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EV6가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질세라 아이오닉5도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인정해야 하는 성과고 드디어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자부할 만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잡음이 시작됐습니다. 조립 품질 문제인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고 대란 이야기를 하면서 EV6 볼트 빠진 문제를 지적했었죠. 왜냐면 가뜩이나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와중에 노조는 품질 협의체 중단을 선언했고 이렇게 되면 품질을 신경 쓸 겨를과 명분이 더 없어지는 거라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볍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서 사건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어떤 게 문제였나요? EV6 차주가 차를 사서 등록한 지 하루 만에 냉각수 경고등이 켜졌고 이것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배터리팩을 고정해주는 볼트가 3개나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서 주행 중에 빠진 건지 아예 처음부터 조립 자체를 안 한 건지는 아직 모르고요. 없었던 볼트 3개 외에 나머지 볼트들도 조금씩 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탈부착 흔적이 있는 걸로 분석됐다고 하고요. 배터리팩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호스가 빠졌고 이것 때문에 냉각수가 샜고 그래서 냉각수 경고등이 뜬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볼트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볼트라는 건 조여야 하는 세팅값도 제각각이고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언젠간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잡소리에서 끝나면 1,000원이고 작동해야 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번 사건의 주인공처럼 냉각수 같은 게 셀 수도 있고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현대기아차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달성하고 있는 성적, 이 성적의 근거가 되는 뛰어난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죠. 이러면 보통 어떤 댓글이 달리나요? 야, 차나 제대로 만들어라. 해외만 신경 쓰고 자국민들은 뒷전이지. 이런 거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3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산차를 향한 안 좋은 여론이 있죠. 흔히 말해서 깐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품질 문제 때문에만 그런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문제도 틀린 건 아니죠. 엔진오일 증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어서 지금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실 이건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겁니다. 에이, 잘 좀 하지 그랬어. 아무래도 처음 도입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다음부터 잘 만들면 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론이 격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문제 이후에 제대로 된 사후 처리가 없었다던가 아니면 고객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더 격해지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저도 소비자 중 한 사람이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자동차라는 건 불량률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걸 목표를 잡고 만들어야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건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조사가 똑같은 거죠. 결국 여론이 갈리는 근거는 뭔가요? 문제에 대한 대처죠. 대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하냐,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결국 평가가 되고 여론이 되고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된다는 말이죠. 이번 EV6도 어땠나요? 서비스 센터 직원의 멘트를 그대로 들어볼까요? 현장에서 그 저희 업계에 실수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볼트를 체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딨나요? 자동차도 결국 상품이거든요. 우리가 상품이 불량이거나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를 하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상담사분이 뭐라고 하나요? 고객님, 저희 제품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제품은 저희가 직접 회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환불 조치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환불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 건 얼마 안 하는 물건들이나 그렇지. 자동차는 몇 천만 원짜리인데 기업이 부담스러워서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에 딱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한 건데요. 고객이 3천만 원을 냈어요. 환불을 해주게 되면 3천만 원을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10만 원짜리 전자레인지를 샀다가 10만 원을 환불받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고객이 낸 돈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탁송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단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차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품 가격에는 서비스 비용이라는 것도 분명 들어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고객하고 대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대응 매뉴얼, 처리 과정 이런 걸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아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는 건 서비스 센터 직원이잖아요. 현대차는 다른 제조사보다 관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직영 서비스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블루엔즈 같은 협력사까지 있으니까요. 현대차 그룹은 거대한 조직이죠. 수직적으로 정형화된 보고 체계가 고객과 관련된 것만큼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면 해결되는 문제 정도요. 이런 건 서비스 센터 선에서 해결하면 되고요. 이번 문제처럼 환불이 필요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본사에 현장 고객 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서비스 센터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원팀에 바로 보고를 해서 판단과 처리, 환불 여부 결정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고객 불만도 최소화하고 사과문도 바로 내보낼 수 있고 환불해주면 언론 보도도 나갈 수 있고 좋은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서를 따로 두고 이에 따른 보고 체계, 보고의 기준 이런 것들까지 다 두면 간혹 있는 진상 고객들도 어느 정도 거릴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한창 문제에 대한 여론이 예민하고 심각하잖아요. 이럴 때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움직여주면 싫어할 소비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보고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직영 서비스 센터 직원들 교육이나 매뉴얼도 개편해야죠. 일단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본사에 빠르게 보고해서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해드렸고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엔즈 같은 협력사도 매뉴얼대로 일정 수준 이상이 문제고 보고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면 직영 서비스 센터로 가야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직영 서비스 센터는 개편된 매뉴얼대로 대응하면 되겠죠. 금전 보상의 중요성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건 단순 상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자산 중 하나거든요. 몇 천만 원짜리잖아요. 이걸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말로만 끝난다는 거에 있고 그리고 그 말조차 올바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사실 금전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많습니다.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고 그 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수리해서 타면 없는 정도예요. 이 정도 사안임에도 고객들은 어떤 대목에서 화가 나나요? 수리해줬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고 그 이상 요구하는 건 고객 당신이 진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게 해줘야죠. 냉정하게 말하면 고객과 기업은 돈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계약서도 오가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관계는 숫자로 정확하게 정리해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고객이 납득한다면 그 선에서 끝나고 교환이나 환불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자꾸 발생하는지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량률 제로는 있을 수 없지만 이제는 심각한 조립 불량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팩을 고정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연료통 제대로 조립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QC 작업을 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차가 고객한테 출고되고 운행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산을 하길래 그리고 마지막 검수 작업을 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이겁니다. 차마다 차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역추적해서 담당자를 찾아내고 징계까지 내려야 할 일 아닌가요? 계속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성적 나오면 뭐하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래 기술 좋은 건 인정할게. 그런데 그래도 현대차는 싫어. 죽어도 안 타.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큰 손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에서 불량률 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대응하고 고객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고객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그 브랜드의 평판, 이미지, 위상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결함이나 품질 문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대차가 이걸 이렇게 해결해주네. 역시 현대차는 다르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좋은 거죠. 고객은 상품 가격을 지불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믿고 구매해 준 만큼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인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빠르게 발전해야 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리고 실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잡음으로 발목 잡히지 말고 이런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서 고객들이 서운해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잡고 가는 현대차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